안 오고 그러더라고. 앞으로 가 있어요. 예. 이곳은 대법원 앞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자회견도 한 사람뿐이 못해서, 한 사람만 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뭐 기자회견을 하지만 1인 시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뭐냐. 조선총독부 일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을 뺏어갔는데, 그걸 반환해 달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라고 그 당시에 집을 뺏겼는데, 지금 삼청동에 그 집터가 있습니다. 삼청동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쪽이죠. 거기 있는데 그걸 우리가 소송을 했어요.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랑 또 단재 신채호 선생님 자부님 되시는 이덕남 여사님이 며느리님이 그걸 찾으려고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를 하고 해서 지금 오늘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판결이 일제 재산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이런 판결들이 대다수라 정말 안타깝고 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상고를 해봐도 승소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아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법을 만들려면은 여론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상고서를 제출하면서 대법원에 1인시 형식으로 뒤에 피켓이 보이지만 국가는 대한민국은 빼앗긴 집터 소유권을 반환하라. 단재 신채호 선생님 삼청동 집을 일제 조선총독부가 뺏어간 걸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줘야 될 거 아니냐. 독립운동해서 그렇게 옥사하신 것만 해도 부는데 집터까지 뺏겼는데 그것까지 안 줄 거냐. 이렇게 지금 우리 며느님이 나서서 또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인 시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인 시어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네, 저는 단재 학당 교장 조병현 박사입니다. 네. 오늘 1인 시 하시는 걸 이걸 마이크를 좀 잡고, 여러분 한 손으로 잡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떤 사건인지요? 네, 참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누굽니까? 역사가이고 또 민족자이고 또 역사학자이시고 문학가이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스승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십니다. 성균관 박사를 물리치고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도 관여하셨고요. 단재 스님께서는 망명하기 전에 삼청동 3통 2호에 거주하셨습니다. 망명하고 나서 1912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국가로 사정을 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재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등기를 해가지고 개인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단재 스님 땅을 국가가 아무 이유 없이 빼앗아 간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그것을 매각을 해서 개인한테 불화를 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재 선생님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부는 법이 없다. 국가가 돌려줘야 될 책임이 없다. 단재 선생님 토지가 집이 단재 선생님 소유인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1심, 2심에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리와 근거와 자료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시 저희들이 항소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항고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아서 오늘 상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정들을 잘 이해하셔서 법이 없어서 안 된다라면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 법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 주시고 또 단재 선생님 같이 억울하게 독립운동가들이 빼앗긴 땅들을 찾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신님.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잠깐만 좀 오시죠. 지금 오늘 기자회견도 한 사람씩 분이 못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리 좀 이렇게 쓰세요. 이거 대법원 앞인데 우리 이덕남 여사님이십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몇 년님 되시는 분인데 이번 그 시아버님의 집터를 일제가 뺏어갔는데 그걸 찾으려고 재판을 해도 법원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죠. 예. 아니 법원이 예. 일제 때 침탈당한 피탈 재산을 갖다가 찾아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렇다면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목숨만 버렸습니까? 부모, 형제, 처자식 모두를 다 버리고 하나뿐인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니 국가가 찾아줄 의무가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차고 진짜 그야말로 통공할 노릇이죠 이게. 예. 이게 국가입니까? 1심에서 예. 이유가 패소한 이유가 국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없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가 뺏어갔고, 예. 그러면 해방되고, 예. 한국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이미 찾아주셔야 될 걸 지금 찾지 못했는데 찾아줄 의무가 없다면 국가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게 말도 아닌 소리로 이거는 말하자면 그냥 보통 일 같으면 맥살에 쥐고 흔들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법관들이 하는 소리가 찾아줄 의무가 없다라는데 나는 거기에 정말 이거는 아니다. 왜? 국가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하자면 죽고 없는 사람이니까 외면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국가가 찾아줄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고심을 제출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 가도 이 참 승소가 희박할 것 같고 법을 새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 바꿔야 되는 거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모순이 우리나라 법만큼 똘똘똘똘 모순에 뭉쳐가지고 있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건국공로훈장을 주면 뭐합니까? 건국공로훈장 그 자체를 갖다 외면하면서 법을 바꿔야죠. 단재 선생님은 건국 공로훈장을 받았는데 건국을 위해서 공로를 세운 분의 집터를 일제가 뺏어갔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어쨌든 그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친일파들은 다 찾아갔죠, 자기 집. 그럼요. 예. 왜냐하면 전에 보니까 이완용이 그 증손자가 와가지고 자기 저 할아버지 땅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송병준이의 증손자 송동호가 와가지고 또 지 할아버지 거 다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독립운동가는 자관 그 후손들이 땅 한 뼘을 찾은 역사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일 매국노들 호소는 다 자기 찾아갔지, 다 땅 찾아갔지. 찾아가지고 잘 그럼요. 살고 있고, 그럼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땅도 다 안 찾아주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이런 예가 있을까요? 땅을 안 찾아주는 것뿐이 아니라 세상에 핍박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 나는 뭐 그 전에 이야기예요. 핍박받은 거는 다 네. 헌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섰으니까,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도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친일파 호손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땅은 다 찾아가는데 독립운동가들의 땅은 못 찾는다. 이거 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더운데 예. 지금 나오셔서 1인 시위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거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대법원 앞인데, 여기. 예. 우산 받고 여기 좀 서 있으세요. 여기 옆에 가서 혼자 2명 서 있으면 안 돼. 이거 받고. 두 명 서 있으면 안 되는 여기가 거고. 서 있으세요. 예. 힘드신데 저기 서 계시면 어떻게 해요? 땡땡신데. 어디? 아니, 우산 받았잖아. 목소리 들어간다고. 예? 마이크 목소리 들어가니까 조심하세요. 예. 이렇게 이 복도위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자회견은 못하고 지금 1인 시위 하시는데, 심정이 참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안 좋기만 합니까? 지금이라도 진짜 칼 무고 여기서 죽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내가 이따 김명수 대법원장 지나가면은 요 앞에서 죽을래. 출근했어요, 대법원장님? 안 했어요. 이따 지나가면 여기 가서 좀 해달라고 하세요. 아니, 이따가 이번에도 대법원장님 가면 여기 다 알아. 경비들이 이렇게 잘 하니까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얘기 말로 가지고 됩니까? 예. 응? 자기네가 찾아줄 의무가 없다는데 말로가 되는 얘기냐고 이게. 응? 이거 좀 이리 피켓 좀 주세요. 피켓. 아니 여기 있는데 뭐? 아이고, 이거 거기 쳐봐야 누가 세요, 그만. 저 대법원장 오면은 이거 보라고 일로 가니까 이렇게. 일로 간다고. 일로 가요. 일로 있다. 저 대법원장 참가요, 저 차가. 내가 이거 들고 있었고. 이거는 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뿐이 못 서 있어요. 그렇게 잠시 좀 서 있어요. 힘드셔도. 그래야 모양이 되지. 사진 좀 찍어서 장 기자님 많이 좀.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네, 놔둬주세요. 들고 다니지 말고 말이 막 사진 찍어서 빨리 페이스북이랑 올려요. 이게 지금 바로. 좋대. 잘 나오네.
예, 이곳은 대법원 앞입니다. 대법원 앞이고요. 예, 왜 여기 서 계신 분은 역사를 잊은 민족엔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 며느님이십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며느님이 생존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분이 독립운동가들 국적 찾아주기 운동 이런 것 등등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국적 회복을 못했지만 국적 회복도 하고 독립운동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신채호 선생님 자부님이십니다. 오늘 이 복도위에 왜 여기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냐, 이거는 대한민국이 과거 일제가 뺏어간 독립운동가 집터를 좀 반환해달라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오늘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대법원에다가 바로 잡아달라고 제출하는데 현재 상황이 대법원이 그 바로 잡아줄 확률도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국회 쪽에서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집터들을 뺏어갔는데 일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안 찾아주고 친일파 후손들의 땅은 잘 찾아주지요. 어떻게 된 게 내공노들 땅은 찾아주고 독립운동가 후손 땅은 안 찾아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독립된 나라가 맞습니까? 아직도 일본 눈치를 보느라고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한민국 판사들이 다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럽니까? 법이 잘못된 겁니까?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 혹시 방송 보시면 이거 좀 특별법이라도 발의해서 독립운동 가들의 후손들이 과거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빼앗긴 땅을 좀 찾아주도록 하십시오. 오죽 복통이 터지면 70이 넘어서 지금 80줄에 가시고 계시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 자부님께서 이 복도에 나와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참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사님 이 더위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서 계십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힘들면은 바꾸세요. 그대로. 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아직 안 했다는데 했나 모르겠네. 이제 자 이리 오세요 이제. 이사님 오신다니 소위. 예. 지금은 기자회견도 1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 이거 이걸 틀고 혼자 각자 성명서 낭독을 하고 그렇거든. 왜 안 돼? 이거 빠졌나? 일 보세요 저기 마이크 잡고. 왜 소리가 안 나? 아까 났는데. 마이크 다 들어가니까 소리 이건 내가 확인하세요. 마이크 네. 막. 네. 아까 됐는데. 그래도 예. 성명서라도 예. 표현님 하고 예. 하지 마요. 네, 지금부터 이거 또 안 나. 또 이거 마이크 써야 돼요? 안 써도 되잖아. 저는 그래도 폼이 나지. 됐어. 예. 자,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예. 단제, 어이씨. 왜 길을 해? 형님, 그냥 해요, 그냥. 예, 먼저, 단제 신채호 기념사 앞에 오신 분, 예, 여기 가서, 예, 발언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는 얘기해주세요. 방송하세요. 자, 소개부터 하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권혁상이라고 합니다. 이 뜨거운 날,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법원 현장까지 나와주신 며느님 이동남 여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우리 전국에 알려주고 계신 서울의 소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사업회의 요구는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환수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10여 년간 철저한 조사를 벌여서 상당한 친일 행위자들의 반민족적으로 축제한 재산들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일제 강압 통치 속에서 특히 해외 망명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회복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매우 소홀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해외 망명 기간 동안에 상실된 국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만 해방 이후 60년이 걸렸습니다. 올해 해방 76년을 맞이해서 그 단재 선생님이 서울에 사셨던 그 집터를, 그 소유권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점을 널리 많은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대법원과 국회에 우리 사업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요구. 대법원은 친일 재산 환수 조치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를 감안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피탈 재산 권리 찾기에도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1. 대법원은 국가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구 후손에게 귀속시킬 자기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하급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 의무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1. 국회는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임기 만료로 폐기시킨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을 위한 특별 법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가결 통과시켜야 한다. 1.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 현황 파악을 위해 2006년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와 같은 조사기구를 조속히 발족시켜야 한다. 사단법인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으로 가시고, 예, 기자회견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 한 사람 한 사람 나누는 다음에는 예, 단재 학당의 조 박사님 와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조 박사님은 이 재판을 주도해서 진행해 왔는데 1심 패소 내용과 2심 패소 3심 항고 상고까지 해서 상고장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읽어드리면 좋은데 상고장까지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고,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친일배 공로를 친일파들의 후손들의 땅은 돌려주고 독립운동가 집터는 안 돌려주냐. 이거 법이 문제라면은 법을 바꿔야 되고 판사가 문제라면 판사를 바꿔야 된다. 지금 1심 2심 패소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 박사님 이거 드시고 1심 패소부터 2심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이등남 여사님, 서울의 소리 관계자, 또 우리 단체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이 더운 날씨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이 정성들이 좀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대신해서 간단히 상고 이유서 설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단재 스님께서는 중국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시기 전에 삼청동 2통 4호에 거주했습니다. 어느새 그 집 문건을 분실을 한 신문 광고를 내고 중국으로 가셔서 1936년 해방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순국하셨습니다. 그 단재 스님이 거주했던 삼청동 2통 4호는 1912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국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낭성리 귀래리에 있는 단재 선생님 소유 토지, 그러니까 지금 단재 사당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묘소가 있는 곳, 그곳 토지는 단재 선생님 앞으로 사정을 해서 토지대장에 등재를 했습니다마는 삼청동 땅은 의도적으로 조선 총독부에서 빼앗아간 것입니다. 우리 자부님께서는 그동안 단재 스님께서 국적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도 없었고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또 그게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끝에 국적을 회복하시고 이제 땅 소유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전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재 선생님의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땅이죠. 친일을 한 사람들의 재산은 일부 환수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그 후손들이 소송을 해서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단재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피탈 재산은 아예 국가나 누구든지 재판부에서도 돌려주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등남 여사님께서 1심 소송을 해서 국가가 엄연히 이 단재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해서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 땅이 단재 땅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설상 단재 땅이라고 해도 국가가 그것을 찾아서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판결이죠. 그래서 항소심을 제출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고가 되고 국가가 피고입니다. 피고가 사실은 이러한 땅들을 찾아서 찾아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려고 방어를 하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충분히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제출할 자료도 없고 또 준비 서면도 내지 안 하고 그러면서 모든 신문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정부 쪽으로부터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항소심에서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땅이 단재 소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집만 해당이 되지 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정부가 찾아줘야 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독립 후손자들이 이 자료를 찾아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고 이유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오후에 다시 서울의 방송에 가서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더운 날씨에 불구하시고 많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단체 땅을 꼭 찾을 수 있고 또 독립유공자 후손들, 피탈 재산들도 찾을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단재학당 교장 선생님 말씀 들었고요. 다음은 상고 이유서를 여러분께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 배은심 배경심 사무국장님이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채호 선생님 자부님이 옆에서 지금 이렇게 떼약 곁에 1인 쉬고 계시는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잡고 두 개 잡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같이 잡고. 네. 성명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역사학자입니다. 1910년 중국을 떠나 1936년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시어 청주시 낭성면에 사당을 세워 추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재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 부인 박자의 여사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단재 선생이 살던 서울 삼청동 집은 단재 망명 2년 만인 1912년 국유지로 사정되었다가 단재 순국 2년이 지난 1939년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단재는 요시찰 인물로 조선 총독부의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단재 소유 가옥이었다는 것은 파악하고 무단 침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를 아무런 맥락 없이 국가가 사정하여 소유권을 불법 침탈한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은 삼청동 집터를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0일 선고 공판에서 해당 토지가 단재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침탈당한 재산권을 그 후손에게 구속시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단재 후손들과 단재기념사업회는 국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단재 선생의 삼청동 집터는 중국 망명 직전인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건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휴지로 처리하시오 라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해외 투쟁을 위해 조국을 떠나면서 집문서 분실로 인한 향후 재산권 분쟁의 소지를 막고자 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날 대한민국 법원은 단재명의 등기 서류가 없다며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여 년간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 환수 작업을
벌여온 바 있습니다. 정부가 소유권을 갖게 될 친일재산 환수에는 팔벗고 나서면서 정작 독립유공자들의 유족의 소유권 회복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부당하게 축제한 친일재산 환수가 당연한 것처럼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국내 재산 소유권 회복도 마땅히 국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1심, 2심 재판부는 독립유공자 재산권 회복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는 유족들이 찾아내야 하고 국가가 나설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셈이 됩니다. 이 같은 국가 공권력의 무책임과 불의를 묵과할 수 없어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친일재산 환수에만 집중한 채 독립유공자 재산권 회복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정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독립유공자 보훈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서둘러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지난 2월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은 올해도 악화된 한일 관계와 우리 사회 친일 청산 갈등으로 반쪽 해방의 자굴지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특별법이 없는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은 반쪽 입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21대 회기 내에 민족 정신을 고양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을 지켜줄 완성된 입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재 신태호 기념사업회 가세요 배 사무국장님이 상고이유서를 낭독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단재 신태호 선생님의 며느님 되시는 이덕남 여사님 잠깐 한 말씀만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님 우산 들고 들어줘요. 호진님 우산 들어줘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됐어. 아, 이번에도 패소하면 내가 대법원 문 앞을 베고 죽을랍니다. 예,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될 거고 정말 애국을 해야 되는 게 회의가 가는 거예요. 애국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라가 법이 모순을 계속 감고 가는데 애국을 해서 뭐합니까? 이제는 애국도 하지 말고 그런 불행이 닥치면 자손들은 눈치 봐가지고 네 편한 대로 붙어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운데 그만 이제 나오세요. 네,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단재 신태호 선생님 집터 돌려달라 오늘 상고장을 우리가 제출하면서 약식 요즘 기자회견은 1인 이상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까 마지막으로 단재 신태호 선생님 자부님 며느님 되시는 이덕남 여사 이번 상고가 통과 안 되면 여기 대법원 앞에서 죽겠다 이런 각오까지 말씀했습니다. 오죽 속이 상황 모르겠습니까? 단재 신태호 선생님 국적 찾는데도 몇십 년 걸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신태호 선생님 국적 주는데 몇십 년 걸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이러는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발 이런 거라도 좀 발에 잡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21대에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놨다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홍문표 의원이 이 저기 독립운동과 집찾기 법안을 발의했는데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발의했으면 민주당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바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만 행하옵니까? 우리가 밥만 먹고 뭐 대통령만 얘기하면 됩니까?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죠. 이렇다면은 왜 뭡니까? 다음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면 누가 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국회나 법원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오늘 단재 선생님 집터를 돌려달라는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